안녕하십니까.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보험소송 전문 김경감 변호사입니다. 자, 금일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수행한 소송 승소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교통사고로 요추, 즉 허리 부분에 압박 골절상을 당하신 의뢰인분을 대리해서 택시공제조합 상대로 소송 제기했습니다.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은 그 지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해서 진행 중에 있었는데 후방에서 그 양화대교를 넘는데 후방에서 택시가 와가지고 이 오토바이 후미를 딱 충격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반대 차로 있잖아요. 차선 이쪽으로 뭐 남단에서 북단으로 간다 그러면 그 반대 차로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그 요추 1번에 압박 골절상을 입었습니다. 이게 다른 사고하고 다른 또 2차적인 교통사고가 없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교통사고 났으면 굉장히 크게 다치셨을 뻔한데 다행입니다. 근데 이분이 택시공제조합에서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있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적어도 40% 이상은 된다 라고 보았고요. 그리고 이분이 나이는 어리지만 이 압박골절을 입어도 이게 적정하게 이게 다 붙었기 때문에 후유장애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 한 푼도 공제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저를 선임해서 소송에 갔고, 지금 보시다시피 판결 결과 판결 원금이 3,800만 원이 인정됐고 4년간의 지연 이자가 포함돼서 총 4,500만 원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 소송의 핵심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하고 음주 상태지만 과실 비율을 조금만 인정받는 것에 핵심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로 노동능력 상실률 관련해서 의뢰인분이 요추 압박 골절상에 관해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았지만 저희가 주장을 잘 해가지고 신체 감정 결과 한시 3년 노동능력 상실률 32%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로 과실 비율이나 책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비록 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같이 음주운전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이 음주가 아니다 라는 점을 저희가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. 즉 이 사고 발생은 후방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와서 때려박는 것이 원인이 된 것이지, 이것은 이 의뢰인이나 운전자가 술을 먹었건 안 먹었건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딱 제한 속도를 유지하고 가는 과정에서는 이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발생할 관계없이 뒤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는 이 의뢰인의 과실을 10%로만 딱 바꾸고 택시 차량의 과실을 90% 가서 굉장히 많이 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, 교통사고 이런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손해액을 높게 산정받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첫 번째, 과실 비율, 두 번째, 후유장애, 세 번째, 소득, 이 세 부분입니다. 후유장애율이 높고 소득이 높아서 고액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한 사건에서 과실 비율이 10%만 달라져도 손해배상금이 어마무시하게 좀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 청구 금액이 3억이라고 하면 10%만 유리하게 받으면 3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겠죠. 20% 유리하게 받으면 6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또한 후유장애율하고 관련돼 가지고 주장이 양측에서 엇갈리거나 또는 영구장애냐 이게 한시장애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에 관해서 굉장히 분명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높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받아야지 좀 고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교통사고나 보험 산재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